지금 토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서버 개발자 임승민이라고 하고 있고요. 인하대학교에서 1호학번 전자공학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컴퓨터공학과는 아니지만 스스로 이제 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고, 그래서 지금은 토스에서 서버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공식 명칭은 비바리퍼블릭하고, 비바리퍼블릭하라고 하면은 토스라는 앱을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금융 앱으로서 사람들의 이제 금융과 관련된 일들, 뭐 단순히 은행을 포함해서 금융하면 되게 연결되는 게 많거든요. 결제, 뭐 보험, 뭐 이런 자산 관리 이런 것들도 다 금융이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앱을 개발을 하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백엔드 개발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백엔드 하면 사실 뒤편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희가 비밀번호를 입력했다거나 뭐 송금을 한다고 하면은 그 데이터가 어디론가 이동을 할 거고 어딘가 저장되어 있을 거고 하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한 구조나 데이터 저장을 어떻게 할지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백엔드가 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서버 개발자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살짝 더 큰 영역으로 그렇게 주고받은 응답 외에도 뭐 인프라 쪽 설계 아니면은 뭐 고가용성을 위한 어떤 아키텍처, 뭐 성능 향상 이런 추가적인 조금 더 딥한 영역까지 같이 다 통틀어 다루는 분야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 개발자의 특징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서버 개발자 일단 어디 좀 세워나갈 때가 많아요. 사실 전자공학과도 예전에 막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어디 취업할 때 수업을 너무 이것저것 다 듣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할 때 삼성전자에 쓰면서 보통은 이제 반도체니까 삼성 하이닉스에 쓰지만 전자공학과니까 사실 컴퓨터도 배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되게 다양한 분야를 걸치다 보니까 취업할 때 그 과에 대해서 되게 좀 장점이라고 보면 그런 장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서버 개발자도 비슷하게 서버 개발하다 보면은 걸쳐있는 분야가 좀 많고 좀 큰 틀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나중에 좀 딥하게 간다고 할 때 그렇게 조금 살짝 노선을 갈아타기에 되게 좋은 특성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는 주간 단위로 설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저희가 미뤄놨던 일들이 있어요. 약간 이런 문제가 나중에 터질 수 있겠는데 지금은 급하지 않으니까 잠깐 넘겨내야지 하면 이제 적어놔요. 그런 것들 따로 이거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적어놓은 일들이 있고, 아니면은 미뤄놨던 일들도 있어요. 예전에 뭐 해주세요 했지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잠깐 미뤄놔야지 했던 일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하게 되고, 무슨 업무를 계속 주간마다 결정하냐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건 보통 이제 분기마다 결정을 해요. 우리 앞으로 6개월 동안 목표라는 설정을 하거든요. 이 서비스의 유저 100만 명을 늘릴 거야. 뭐 예를 들어 이런 목표가 있다 하면은 그 분기에 매주는 그 분기의 목표 설정 달성을 위해서 업무를 결정해요. 100만 명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럼 어떤 기능을 개발해야 되는지, 어떤 게 부족한지 이런 분석을 해서 그렇게 기능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크게는 분기, 주간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분들은 문제를 되게 본질을 되게 고민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기능을 만들어줘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단순하게 그 A 기능을 해결하기 전에 그 A 기능이 왜 필요한지부터 그 다음에 그걸로 뭘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실 때도 이게 이미 알고 있는 지식들이 되게 많아요. A를 해결하는 방법에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그 고민 중에서 되게 최적의 해결 방안을 찾으시는 분들이에요. 점점 하다 보면 학습된 지식들이 있거든요. 그 지식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제 그 어떤 기능을 개발할 때도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일을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스펙이라고 하기에는 학력이나 이런 서류를 아예 안 보는 전형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험을 잘 봐서 좀 그 서류는 좀 지나갔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스펙이라고 하면 이제 삼성에서 사피라는 교육을 듣긴 했는데 이게 이걸로 취업이 되냐라고 하면은 사실 아니고요. 사실 스펙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장점이자 단점인데 그 서비스 업계에서는 그런 스펙을 되게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대신 물론 당연히 뭔가 다른 걸 자기가 보여줄 수 있어야겠죠. 뭔가 문제 해결을 되게 잘한다거나 그 기업에서 문제 내는 걸 굉장히 잘 해결했다던가 과제나 코딩 테스트를 너무 잘 푼다던가 그 외 면접을 너무 잘 본다던가 자기 한계에 좀 많다 그러면은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스펙은 없어도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컴공이 조금 많은데요. 스펙을 전혀 안 본다고 했던 게 이제 컴공이 아니어도 문제 해결을 잘하는 사람은 충분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명만 된다면은 사실 상관은 없지만, 근데 컴공이 아니었을 때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서류에서 1차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서류가 다 비슷하다면 필터링을 뭘로 하냐 하면은 그래도 아무것도 없이 부트캠프 들은 사람보다는 컴공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서류 필터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장점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컴공이라서 너무 월등히 뭘 잘한다 약간 이런 거는 많이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동료의 비율도 이게 전사적으로 보면은 컴공이 더 많겠지만 컴공이 아닌 사람을 되게 흔하게 찾을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4년 동안 반도체를 공부했는데, 반도체를 공부하다 보니까 졸업할 때 되니까 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미가 없는 공부를 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에 공부해야 되는 건 재밌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가장 재밌었던 공부가 뭐지? 했을 때 그게 서버 개발 쪽이었고, 그리고 이제 개발이나 이런 뭔가 그 코드 짜는 게 즐겁고 문제 해결하는 게 즐겁다 보니까 약간 이런 문화를 좀 더 찾아서 헤맸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많이 변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은 이제 문제 해결도 예전보다 하기 쉬워졌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되게 줄었고, 제가 예전에 문제 해결했던 거는 지금 와서 보면은 챗GPT가 이런 거는 진짜 쉽게 해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좀 많아졌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변했고, 그리고 저희의 이제 기존 경영자들의 퍼포먼스가 너무 증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회사나 이런 데서도 우리 이제 더 이상 신입은 당분간은 안 뽑아도 되겠는데, 기존 경영자들이 1인분 하나 뭐 1.5인분 하면은 조금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 경력자도 남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더 신입 개발자는 안 뽑게 된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취준 시장도 굉장히 많이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필요해진 건 당연히 AI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인데, 이거는 조금 회사마다 다를 수 있는 게, 저희 회사는 AI를 되게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새로 보는 면접자가 AI를 정말 활용 잘하고 그거에 대해서 퍼포먼스를 되게 잘 내고 있는 걸 본다면은, 이거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저희는 채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남들이 했던 프로젝트보다는 내가 뭘 더 깊게 할 수 있는지, 사실 AI를 통해서 더 많은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게 조금 더 학습이 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돌아보고 나니까 저는 이제 좀 빨리 취업한 케이스라서, 이제 반대로 내가 어떻게 빨리 취업할 수 있었지를 고민 좀 해보면 저는 무조건 다 해보는 게 조금 권장이었어요. 그리고 채용 사이트를 혹시 안 보고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어떤 기업에 가고 싶다면은 그 회사에서 뽑고 싶은 인재상이나 아니면 어떤 기술을 원하는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안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채용 사이트에서 어떤 사람을 뽑아요 라는 게 있다면은 그게 잘 녹여진 포트폴리오를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같이 취준하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이걸 겁내서 미룬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코딩 테스트가 보통 필수로 보는데, 나 코딩 테스트 준비 안 됐어,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더 공부하면 코딩 테스트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안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은 사실 그 좀 경험해 보면은 완성되는 시기는 없어요. 내가 취준을 완벽한 시기는 없고, 사실 완벽한 시기가 애초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문제를 빨리 알기 위해서는 지원을 해야 돼요. 나는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됐고 뭐가 안 돼 있고 나는 서류 부족하고 이래서 계속 미루면은, 그분들은 이제 준비가 끝까지 결국은 안 된 채로 한 1년 뒤, 뭐 6개월, 1년 뒤 미뤄서 지원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보통 한 번은 안 되니까 또 다시 미뤄져요. 그래서 먼저 시도했던 사람들보다 한 6개월씩 미뤄지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빨리 하고 싶다 하면은 떨어질 걸 감안하더라도 대부분은 일단 해보는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새 지금 개발자들이 이제 채용 공고도 많이 줄었고, 그래서 좀 뭔가 답답한 구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문제를 계속 해결하는 걸 좀 잘 하다 보면은 막 스펙 쌓고 뭐 하고 이런 준비보다는 사실 뭐 스펙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내가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공고도 코딩 테스트 같은 거라면은 조금 그냥 이제 해보면서 좀 힘도 좀 내고, 이제 뭐 좀 쉬운 데도 보면서 이제 기분이라도 좀
얻고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일하는 문화도 너무 만족스럽고, 근데 일하는 문화가 만족스럽다는 건 이제 일이 즐거워야 되는 거라서요. 그래서 좀 이 일을 내가 좋아한다 이러면 되게 좋아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저에겐 살짝 애증의 회사 같은 느낌입니다. 일을 좋아하지만 좀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그치만 또 일하는 문화는 마음에 들고, 약간 이런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